단일화, 데드라인 넘길 것으로 보인다. 데드라인이 내일입니다. 왜 데드라인을 내일이라고 보느냐, 잠시 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네가 당선되는 걸 못 보겠어.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망해도 괜찮은데 나는 망가져도 돼. 나는 어차피 3등이야. 그런데 네가 당선되는 거, 그 꼴은 내가 못 보겠어. 뭐 이런 심리가 말이죠. 여야 할 것 없이. 이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판에서. 지금 내일을 데드라인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27일이잖아요. 내일이 28일. 모레 29일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에게 공지가 돼야만 사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전투표를 뭐 한 30-40% 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전투표 직전인 내일까지 단일화를 해서 이걸 아무리 언론에 공지를 한다고 해도 그게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에게 얼마나 그게 이제 전달이 될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고, 또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할 때, 프린트를 할 때 그때까지 시간이 또 물리적으로 얼마가 남아야 될지 뭐 이런 문제 등등. 이제 사전투표는 전자기기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만 단일화를 하면은 이제 단일화를 해서 자기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양보를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거기 또 프린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사전투표 직전까지 단일화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그걸 통보가 돼서, 그래서 전자기기로 사전투표장 현장에서 프린트를 할 때 그때 거기에 표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가 데드라인인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대 단일화는 물거나간 것 아니냐. 그 단일화가 가장 뜨거운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울산광역시 시장선거, 또 하나는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곳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셋 다 지금 현재 이 시각 5월 27일 오전 11시 23분 현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울산 먼저 가볼까요? 울산은 진보 계열 쪽에는 진보, 보수 쪽은 범보수, 양쪽 다 단일화 사안이 있습니다. 이제 진보 쪽에는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그런데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가 이 여론조사 못하겠어. 이거 믿을 수 없어. 역선택 방지책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보수 쪽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기 여론조사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거든요. 진보당 쪽에서는, 김종훈 후보 쪽에서는 당신네들 일방적으로 그걸 중단시킨 건 범죄 행위야. 지금 이제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이렇게 골이 깊어져서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내일까지 단일화하는 건 힘들지 않느냐. 또 이제 울산시장 그 후보 이 범보수 쪽에는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무소속의 박맹우 후보도 있습니다. 이제 이 두 후보 다 보수 쪽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때 얘기가 있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서 있는 이제 김두겸 후보가 상대편한테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 양보해달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박맹우 후보 쪽에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의 거취까지 포함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울산에 간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울산에 가서 이제 김두겸하고 박맹우 후보가 있으면 거기에 단일화를 이제 촉구하는 그런 요구가 더 거세지면서 뭔가 오늘 밤 사이에라도 뭐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기는 5파전입니다. 5파전. 그래서 지금 진보 쪽에는 민주당 김용남, 조국당의 조국, 진보당의 김재연 있는데 한 발짝도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보수 쪽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여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제 진보 쪽만 본다면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연일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염두에 뒀다면 이런 행동 안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유이동, 황교안, 범보수 단일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부산 북갑으로 가볼까요? 한동훈, 박민식 이 두 후보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보다 상당한 격차로 2, 3등을 하고 있을 때는 2, 3등이 우리가 범보수이니까 우리가 뭉치면 하정우 후보를 이길 수 있어. 이런 계산이 나왔을 때는 단일화 얘기가 자꾸 나왔었는데 이제 그냥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자꾸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추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우리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박민식 후보도 단일화는 절대 불가하다. 또 그러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우리 쪽으로 표가 쏠리고 있어 지금. 이제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부산 북갑에 대한 이 범보수 단일화, 한동훈과 박민식 이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보수 쪽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과 박민식 두 사람의 일이 아니다. 두 사람이 감동적인 단일화의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에도 울산시장 선거에도 경남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지지율 울산 평택을 부산 북갑 지지율 막대 그래프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는 울산, 그다음에 가운데가 경기 평택을 마지막에 이제 부산 북갑 있는데 거의 뭐 3파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저게 단일화가 어떻게든 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거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가 중단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원데이터 등을 증거 보전을 울산 지방법원에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당은 안 보고 사람만 볼래?
그래서 정당을 안 보고 사람만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몰아주기가 없는 교차 투표가 생긴다. 여러분, 제가요, 어제가 그제였군요. 집에 이제 선거 공보물이 왔더라고요. 이만한 하얀 봉투에. 그 이제 당연히 오자마자 탁 열어봤죠. 인쇄물이 한 30여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제가 서울 종로구에 삽니다. 종로구청장, 서울시 의원, 뭐 종로구 의원, 그 다음에 그 또 각 구 의회 의원,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서울시 의회 의원, 종로구 의회 의원, 또 거기 선거구로 나온 의원도 있고 비례대표로 나온 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보들 숫자를 헤아려 봤어요. 40여 명 되더라고요. 40여 명. 근데 40여 명 중에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5명도 안 됐습니다. 5명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지금 이런 방송을 할 만큼 꽤 그 시사 문제에 민감하고 초고관여층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인들 이름을 그 누구보다 많이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도대체 처음 듣는 이름이 거의 80% 이상이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 이제 결국은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몇몇 선거구에서는 이제 이런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은 국민의힘 뽑고 구청장은 민주당 뽑고 우리 지역에서 마침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국회의원은 내가 무소속 뽑을 거야. 이게 이제 교차 투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 뽑았으면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국민의힘 뽑고 그 다음에 시장도 국민의힘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쫙 그냥 한 정당으로 일관되게 쫙 뽑고 이걸 이제 줄투표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한다. 지그재그로 투표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그 다음에는 민주당, 여기는 무소속 이렇게. 먼저 전라북도 가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지사는 무소속을 뽑고 전주시장은 민주당을 뽑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전북지사 후보들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소속 김관영이 44.1%,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40.0%. 물론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무소속에 표를 주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를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68.3%. 유권자들이 벌써부터 교차 투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 민주당 하정우 35, 무소속 한동훈 36, 박민식 국민의힘 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북한만 따로 떼어서 시장은 누구 뽑을래요 했더니 전재수 민주당 후보 55, 박형준 국민의힘 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갑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 중에는 상당수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내가 한동훈을 뽑을 거야. 그런데 부산시장은 전재수한테 표를 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교차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평택을로 가볼까요? 이제 여기에서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30%, 국민의힘 유이동 23, 조국당의 조국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을에 경기도 평택을에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 지사 투표도 하거든요. 근데 경기도 지사 이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꽤 큰 격차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평택을에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 지사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지만 평택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는 민주당에는 3분의 1, 국민의힘에도 3분의 1, 조국당에도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경기도 지사에서도 이 세 당이 다 후보가 있거든요. 추미애 민주당 후보,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단일화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 이 세 곳에서 교차 투표의 그런 징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교차 투표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투표용지가 무려 7장이라고 그래요. 최소한 7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024년 그때 총선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민 비조. 전국의 254개 선거구, 그 선거구가 있는 지역 선거구 국회의원은 민주당을 찍되 비례대표는 조국당을 찍어주세요 했던 것이 지역 선거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지민 비조 이렇게 해서 그 조국당이 재미를 많이 봤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2명 나왔으니까요. 그에 앞서서 2016년 총선 때도 안철수 의원이 당시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 쪽에서 이런 교차 투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지도 격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부산 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다. 그런데 하정우라는 사람은 최근에 알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지도 격차가 꽤 있다. 또 하정우 후보는 여러 가지 악재가 쌓였다. 왜 시장에 가서 악수한 다음에 이렇게 손 털었잖아요. 이렇게 손털기 악수.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하고 같이 초등학교 여학생한테 오빠라고 해봐 라고 그래서 그 오빠 논란. 그다음에 최근에는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AI 관련 업체에 대해서 주식을 뭐 1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뭐 주식 파킹을 했다. 그래서 주식 파킹 논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빚어졌다가 해명을 했다가 논란이 있다가 해명했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유권자들 뇌리에는 쌓여 있는 것이다. 평택에서도 조국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김용남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김용남은 보조아진 폭행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이런 논란도 있었다. 또 무슨 요인이 있느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또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반대로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당 지도부에는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국민의힘 지지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민주당 쪽에서는 내 민주당 오랜 지지자야. 그렇지만 정청래는 영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른바 저항 투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교차 투표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